골반 안쪽으로 해서 묵직하게 아프고 뾰족한 거로 이렇게 좀 찔리는 느낌? 그럴 때 진짜 막 골반 떼버리고 싶어요. 골반이 이상이 생기면 온몸의 근육이 다 빠질 거고요. 일상생활을 점점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리 길이가 서로 같아졌어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물 같은 두 아이와 함께 골반 통증이 찾아왔다는 윤주님. 무리가 가는 자세란 걸 알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지? 그렇게 접을 거야. 우와, 루시 대단하다. 평소에 네.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다리를 그렇게 앉으세요? 네, 그냥 여기가 아프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앉았다가도 여기 너무 눌려서 좀 불편하다 싶어서 자꾸 이렇게 바꾸게 돼요. 안쪽으로 아픈데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골반은 척추와 다리를 잡아주고 허리를 지지해주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통증이 있다면 골반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골반은 이제 집으로 치면 기둥의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기둥이 이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척추가 일단 틀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 쪽으로 가는 골반 근육이 약하다고 하면 걸음걸이 속도가 느려지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움직임이 생기겠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골반의 불균형은 자가 진단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 검사는 원래 누워서 하는 건데 앉아서도 자가 검진으로 해볼 수 있거든요. 앉은 자세에서 내가 체크하려고 하는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에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의 안쪽을 천천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통증이 골반 앞쪽에 오든지 아니면 정상 쪽에 비해서 유난히 안 내려간다고 하면 뭔가 걸리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쪽 골반에 불균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온전히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윤주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마냥 행복하면서도 가끔은 버거울 때가 있답니다. 뺏겼줘요. 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걸까요? 아니야. 엄마. 잘못했어. 가자. 우리 애기들 집 만나러 가자. 아이고, 여간 힘드신 게 아니겠어요. 해줄까? 한 명 안을 때보다 훨씬 더 네. 골반에 무리가 좀 많이 가지 않으세요? 많이 가요. 그리고 한 명 안을 때보다 더 뒤로 좀 더 상체도 많이 이렇게 뒤로 적혀지는 자세고. 그치? 두 아이 무게의 합만 약 20kg이니 무리가 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내리자. 엄마 힘들어. 알았어. 야. 엄마 일어나요. 알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줄까? 뭐 줄까? 마음 같아선 계속 안아주고 싶지만 몸이 선뜻 따라주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애기들한테 미안한 것보다 여기 아픈 게 더 크니까 아픈 게 더 짜증이 나요. 네. 원래는 애기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야 되는데 내 몸이 아픈 게 또 딱 먼저 보이더라고요. 출산 후 나아질 줄 알았던 골반 통증은 여전히 윤주님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엄마 거 약도 먹자. 약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진통제고요. 이거는 이제 골반 염증의 약이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조금 밤엔 통증이 있어서 저녁에는 한 번 더 진통제를 먹는 편이에요. 그 다른 치료는 안 하고 네. 이렇게 약으로만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들 때문에 사실 수술할 시간도 없고요. 항상 이렇게 최후의 수단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이제 내 역할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자라는 지금 그 시도 중이에요. 쌍둥이를 임신한 지 7개월쯤 됐을 무렵 심한 골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윤주님. 이 배가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 몸 안에서 이렇게 좀 뼈를 늘리는 듯한 느낌? 누르고 늘리고 이런 느낌이라서 쌍둥이가 너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도 다른 분들도 다 쌍둥이 엄마들이 저 같은 증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우랑 유건이가 네. 각각 몇 킬로로 태어났나요? 유건이는 2.86, 시우는 3.12요. 왜 윤주님과 같이 많은 임산부가 골반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은 임산부들이 골반과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태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골반도 좀 늘어나야지만 태아를 품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골반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를 잡아준 인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골반이 커지고 자극받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릴렉신이란 호르몬은 몸속 콜라겐을 분해하여 골반을 넓히는데요. 임신 5개월부터 체내 분비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골반 관절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죠.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골반이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느슨하게 됐을 때 만약에 너무 과도한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걸 하게 되면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는 골반 통증을 오랫동안 갖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아침 일찍 병원을 찾은 윤주님. 사실 운동을 하는 날에는 더 아픈데요.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방법이 운동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고 또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있고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하다가 아팠으니까 지금 운동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운동 어떤 거 하셨어요? 이제 일주일에 2번 풋살 2시간씩 하고 있고요. 풋살을? 네. 예. 뭐 한마디로 너무 강도를 세게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특히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뭐 네네. 공을 mon다든지 네. 뭐 드리블하는 거 그런 건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윤주님도 당황스러운 표정인데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측만도 약간 있어요. 심하진 않은데 척추를 보면 척추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네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골반 높이가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 그거를 아마 상쇄하려고 높이가 있는데 이거 보면 오른쪽 어깨가 더 올라가 있잖아요. 네. 오른쪽 어깨가. 그래서 아마 거울을 이제 옷을 벗고 똑바로 보시면 아마 오른쪽 어깨가 좀 올라가든지 아니면 옷이 좀 이렇게 약간 처질 수 있어요. 옷을 입었을 때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다고 하면 골반부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골반이 올라와서 측만증이 있어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몸도 어깨도 오른쪽 어깨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력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힘을 이상 주면 통증 때문에 근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각도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져요. 이런 불균형, 결국에는 근력 저하도 더 뚜렷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생활 습관도 바꾸시고 좋은 자세, 근력 운동을 하면 네.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5년째 골반 통증을 앓고 있는 재수님은 남편의 성화에도 버리지 않고 유일하게 남겨둔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든 간에 거꾸로 하다 보면은 이게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있으니까 골반 틀어진 거나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것도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가끔 해줘요.
일시적이지만 잠시나마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믿는 순간이죠. 반대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골반 통증이 최고조에 달할 때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잠깐 있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5분, 10분 정도 앉았다 일어나면은 막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총 하다 만 적도 있고 막 걸레를 집어던진 적도 있고. 아파서. 그래서 한 번은 집에서 주저앉았는데 일어서지를 못해가지고 울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안진맥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렵더라고요. 늘 해왔던 일상생활인데 시간이 갈수록 왜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 통증 자체가 처음에는 심하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심해지죠. 왜냐하면 젊을 때는 골반에 불균형이 있어도 근육들이 잡아준 역할을 해줍니다.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골반의 통증을 상쇄해 주는데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골반의 불균형을 잡아줬던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반 통증과의 사투를 끝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재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프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한 5, 6년 정도? 예, 그때는 조금씩 아팠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이렇게 그때 다치거나 그러신 건 없었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무릎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수술은 한 5년 전에 했고요. 수술하기 전 합치면 한 15년 정도 무릎이 되게 아프고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이 아픈 게 저는 혹시 이 골반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무릎 아픈 거랑. 그 시기도 그거랑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무릎은 아프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걸을 때도 네. 대칭적으로 걷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 맞아요. 그러면은 이건 충분히 저 골반 통증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척추에서는 골반 높이는 괜찮은데 네. 측만증까지는 아니고 약간 척추가 휜 건 있어요. 요렇게 좀 휘었잖아요. 네. 여기 경추랑 흉추. 그래서 요렇게 휘었네요. 그리고 근력 통증 유발 예민도 검사에서는 왼쪽 6파운드, 오른쪽은 12파운드로 왼쪽에서 더 쉽게 통증을 느낀 재수님. 등척성 근력 측정 검사에서는 왼쪽 16파운드, 오른쪽 21파운드로 왼쪽 엉덩이 근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고관절 가동 범위 측정 검사에서는 왼쪽 신전 18도, 오른쪽 신전 28도로 왼쪽이 더 좁은 가동 범위를 보였는데요. 현재 재수님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왼쪽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고 오히려 점점점 악화되셨다고 했고요. 근데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기니까 왼쪽 다리를 잘 안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보다도 왼쪽의 근육이 훨씬 약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도 앞으로 쭉 나갈 때 엉덩이 근육이 밀어주는데 무릎이 통증이 있게 되면 무릎에 지지할 때 통증이 겁나서 엉덩이 근육을 앞으로 쭉 나가지 않게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 대둔근의 근력 약화가 뚜렷해졌고요. 또 대둔근의 근력 약화 때문에 골반의 비대칭, 아프니까 더 안 썼을 거고 안 쓰다 보니까 비대칭이 더 악화됐습니다. 먼저 재수님의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해 송영민 자세 전문가가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거꾸리를 함으로 해서 제 느낌에 네네. 골반하고 이 다리의 그 길이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좀 이걸 함으로 해서 조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 이게 예. 짧은 쪽이 더 늘어나니까 뭔가 맞아질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는 얻을 수 있는데 네. 밑에서 다리를 길게 늘린다고 해도 골반이 원래 위치대로 돌아온다거나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느낌은 좋은데 사실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기구는 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천천히 이렇게 넘겨봐요. 그리고 첫 번째 동작은 네. 그 팔 힘으로 버티긴 하지만 그래도 수평에서 잠깐 머물러 줘야 돼요. 조금 익숙해졌으면
뒤로 한 30도 정도 조금 넘겨봐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넘겨야 돼요. 아, 한 번에 넘어가는 게 네, 아니라. 한국 사람들 급해서 못 기다려요. 우리 인체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완전히 180도로 뒤로 뒤집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허리 디스크를 늘리는 효과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근육이 긴장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무리된 각도고요. 약간 경사진 상태에서 한 70도 정도 이렇게 뒤집어서 누워 계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일어날 때도 신체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천천히 원위치 합니다. 제가 머리 감을 때도 네, 자세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구부려야 되다 보니까 네. 허리하고 골반 쪽이 되게 통증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쪼그려 앉는 자세가 엉덩이 관절이나 골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세거든요. 허리를 되도록이면 숙이지 말고 샤워하면서 서서 머리를 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뭐 꼭 샤워 안 하고 머리 감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내가 서 있는 자세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네. 아주 좋은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한쪽 대각선 쪽에다 놓으신 다음에 네. 여기다가 한쪽 발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대각선상에 놓여야 돼요. 한번 네. 자세히 잡아볼까요? 그렇게 하면 네. 왼쪽 발 허벅지 근육으로 버티기 쉽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숙여보세요. 허리를 펴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잡고 몸을 더 숙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네. 체중이 왼쪽 발과 오른쪽 발로 중심이 서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네. 골반과 허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쪼그리고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네,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안전을 위해 미끄럽지 않은 발 받침대를 이용하고 고정될 수 있도록 벽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제수님에게 운전 시 허리 전만을 유지하여 골반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는 허리 쿠션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신 몸에 문을 두드린 사례자는요. 1년 사이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단비님인데요.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지금 20kg 조금 넘게 쪘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원래 입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 사이즈의 옷이에요. 보통 5 사이즈. 일반 평균적인 여자들의 사이즈. 원래 그렇게 입었었는데 이제 이거 안 맞죠? 이거 입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체중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골반 통증의 정도에도 차이를 보였다는데요. 체중의 변화는 골반에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체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골반에 걸리는 힘도 커지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충격 전달이 커지기 때문에 고관절을 잡아준 근육들이 더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체중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 몸도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서서히 늘려서 골반 통증이라든가 몸의 불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체중이 만약에 급격하게 느는 경우라고 하면 근육도 그렇게 빠르게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균형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빨리 늘면 대부분 엉덩이 한쪽이 아프던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던지 이런 통증이 생기기 쉽죠. 단비님이 추측하는 골반 통증이 심해진 또 하나의 원인. 항상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오른쪽으로 짝다리 짚게 되고 자꾸 오른쪽에 체중이 실려가지고 한쪽 다리만 굽히고 서는 일인 짝다리 짚기는 일상이 된 지 오래. 골반에서 오는 불쾌한 느낌 또한 지울 수 없다는데요. 힘이 너무 아파요. 지금 아파요? 그러니까 설거지 한번 하고 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 어디가 아프다고요? 단비님의 추측대로 짝다리 짚기가 정말 골반에 무리를 주는 걸까요? 짝다리를 짚게 되면 한쪽 다리에 더 힘을 주어서 짚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골반은 힘을 주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의 관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육도 비대칭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짝다리를 짚으면 골반의 불균형 잘 유발합니다. 골반 통증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겪는 단비님 역시 같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엑스레이. 그 사진 한번 같이 보면 그래서 이쪽 골반보다 이쪽 골반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커 보이잖아요. 그거는 골반이 약간 돌아갔다는 말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러고지 이러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똑바로 서도. 그리고 이제 근력을 쟀는데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지금 크거든요. 근육,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차는 그 대둔근의 문제니까 거기에 뭔가 통증 유발점이 있어서 그 근육 쓸 때마다 아픈 거예요. 검사 결과 왼쪽보다 오른쪽 통증에 약 2배 더 예민하게 반응한 단비님. 왼쪽 엉덩이에 비해 오른쪽 엉덩이 근력이 더 낮고 고관절 가동 범위 역시 오른쪽이 더 좁았는데요. 골반은 다리에서부터 오는 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한쪽 근육이 불균형이 오면 그쪽의 다리를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움직임을 그쪽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인대가 손상을 받아서 고상하든지 그래서 이제 비대칭이 오게 되면 한쪽 골반에 통증이 오기가 쉽죠. 사례자들의 골반 통증 개선을 위해 뭉친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와 송영민 자세 전문가. 과연 세 분에겐 어떤 처방이 내려질까요? 세 분 다 근육 불균형 때문에 골반 통증을 가지고 있고요. 골반 통증의 치료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 특히 엉덩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한 골반 통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안 좋은 자세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골반 통증에 영향을 준 사례자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1대1 교정에 나선 송영민 자세 전문가. 지금 서서 설거지하는 자세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도 몸이 기대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몸을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골반 쪽에서, 허리 쪽에서 스트레스를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붙여주세요, 몸을. 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면 되거든요. 이런 이제 지압판 같은 거 이용해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 그쵸. 골반 붙이고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네. 오른쪽에 이렇게 뒤꿈치를 받쳐주시면 뒤꿈치가 올라가죠. 허벅지도 올라가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우리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근막이라고 있는데 뒤쪽을 연결한 근막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좀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어지게 도와주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교정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이거 그렇구나. 자체가. 네네. 그래서 그리고 한쪽만 꼭 받치실 필요는 없고요. 양쪽 같이 받치셔도 돼요. 번갈아 가면서 발 넓게 벌려오실까요? 네, 발 넓게 벌리시고 항상 발은 넓게 벌리는 게 좋아요. 아. 그래야 숙이는 각도가 줄어드니까. 아,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골반 붙이고 네, 이렇게 하시면 허리나 골반 쪽 느낌이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몸을 싱크대 쪽으로 붙이니까 네. 몸에 그 지지하는 요 골반에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아요. 네. 짝다리 짚기에 이어 단비님의 골반 통증을 악화시켰던 또 다른 습관, 바로 신발인데요. 담비님께서 평소에 운동화를 신고 걷기보다는 네. 쪼리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쪼리 신발을 오래 신고 걷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 끝에서 덜렁덜렁거리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발을 맞아요. 금방 떨어뜨리게 돼요. 네네네. 발을 굴리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툭툭 떨어뜨리는 네네.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아, 내 체중이 땅을 누르면 땅이 또 나를 밀어내요. 네. 그걸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어떻게 우리 온몸으로 분산시키느냐가 걷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담비님처럼 골반이 불균형하고 또 스트레스랑 통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쪼리는 불난집에 아, 더 부채질. 네, 부채질하는 셈이 되겠죠. 네. 슬리퍼를 신게 되면 발을 찰 때 슬리퍼가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발이 경직되면서 중간에 툭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이제 풋 드롭이라고 하는데 발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세하게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게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골반의 불편함이나 무릎의 불편함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쪼리 신발을 신고 걷던 패턴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운동화를 신고 걸어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긴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자, 쪼리 신발을 신으면 뒤꿈치를 세워서 딛기보다는 앞쪽으로 떨어뜨리게 되고요. 정상적인 걸음걸이는 뒤꿈치 가운데 발 중간 엄지발가락 이런 식으로 발이 3번의 터치가 일어나는 느낌이 나야 돼요. 골반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반을 부드럽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폭을 반뼘 정도만 직선 운동으로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앞으로 좀 더 뻗는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하나, 둘 약간 템포가 길어지죠? 네. 그러면 제 머리랑 몸통 위치를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네네. 약간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네, 이걸 척추가 되게 좋아해요. 아. 골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행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은 골반 통증으로 고생하는 와중에도 쌍둥이 육아에 최선을 다하던 윤주님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아이들 안으실 때는 어떤 식으로 안으시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자세 중에서도 아이를 안을 때 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엄마를. 지금 이제 들 때도 배를 약간 내밀고 계시고 네네. 허리를 젖힌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를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자세가 골반에 무리를 덜 줄까요? 자, 일단은 자세를 이렇게 취하시고요. 네. 다리를 앞쪽에 아이를 두시고 허리를 펴세요. 일단 의식을 하세요. 그다음에 엉덩이를 받치세요. 그다음에 몸에 이렇게 가깝게 밀착시키면서 키를 크게 하면서 네, 하체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네. 그리고 발을 이제 넓게 벌리시고 엉덩이 근육에 힘주고 아랫배에 힘주시고 어깨 내리세요. 그래서 중심을 좀 더 편안하게 안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드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습관적으로 제가 아기가 뒤로 꾹 넘어갈까 봐 이렇게 항상 안았거든요. 배로 받치고. 근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좀 많이 무리가 됐는데 일어날 때도 이게 조금 더 편해요. 편하고 두 다리가 지금 앞뒤로 중심을 잡으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균형감이 생기고 예전보다 자세가 편안해 보이죠? 확실히 골반도 지금 통증이 덜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드는 자세가 이게 고관절 앞쪽 네. 인대를 늘리는 자세예요. 아,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또 안으면 그 상태에서 계속 찌그러지면서 힘줄만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들으면 아무래도 지금 고관절 앞쪽이 많이 자극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육아로 인해 바닥 생활을 피할 수 없었던 윤주님.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 자세 자체는 고관절이나 골반 입장에서는 비틀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할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 소파 보시면 앞에 이렇게 작은 쿠션들 있죠. 아, 네. 저걸 이용해서 엉덩이 높이를 높여주면 됩니다. 한 3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내가 좀 바닥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 그냥 엉덩이 이대로 이렇게. 그냥 네. 푹 앉아버려요. 네, 앉고 양반다리하고 허리 살짝만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느낌이 네, 훨씬 편해요. 네, 다리에 대해 제 무게가 다리에 실리는 것도 굉장히 덜하고 다리 움직임도 좀 제가 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 자세 자체도 고관절을 어느 정도 압박은 해요. 그런데 엉덩이가 아주 바닥에 있는 상태보다는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바닥 생활을 하신다면 엉덩이를 이렇게 쿠션으로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엉덩이를 높여주면 허벅지 뼈가 다시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겠죠? 네. 각도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정도만 내려가도 고관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덜해집니다. 골반이 좀 편해져서 그런 건지 아까는 허리도 그냥 이렇게 되고 어깨도 이렇게 안쪽으로만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펴져요.
발과 무릎보다 이제 골반이 위로 올라가니까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하기 쉽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허리를 펴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거죠. 엉덩이를 높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 무릎보다 엉덩이를 높여라. 아. 생활습관 교정에 이어 세 분에게 공통으로 처방된 솔루션은 골반의 안정화를 돕기 위한 3가지 운동법입니다. 일단 그런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골반의 균형을 회복하는 교정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복숭아뼈 기준으로 다리 길이를 한번 볼게요. 다리 길이를 봤더니 오른쪽이 짧아지고 왼쪽이 길어져 있어요. 육안으로도 차이가 뚜렷한데요. 천장관절을 회전축으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고관절의 위치는 천장관절보다 앞쪽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반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쪽은 허벅지뼈가 기능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길다고 느낍니다. 골반 불균형에서 오는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이 다리 길이 차이를 이제 기능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누워서 수건 받치는 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늘 보고 한번 누워보실까요? 그러면 오른쪽이 짧아졌으면 이쪽 골반 틀어진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수건을 말아서 단단하게 말았거든요. 이걸 이제 골반 쪽에 받치면 돼요. 이 골반 뒤쪽 뼈 있죠? 네네. 거기를 수건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기 위해서 무릎 구부려 보실까요? 여기 이 뼈입니다. 여기다가 대각선을 이렇게 살짝 대주세요. 아, 이렇게 내가. 그러면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있죠, 수건이.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왼쪽은 어디를 받치냐면 엉덩이 쪽을 받치는 거예요. 무릎 구부린 다음에 네, 엉덩이 뼈 있는데 아래쪽. 아, 여기 엉덩이. 네. 항상 그 좌골이라고 하는 부위 그 뒤쪽에다 받치는 거예요. 네,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자, 숨을 들여 마시면서 갈비뼈가 앞쪽도 벌어지지만 그 뒤쪽 갈비뼈 있죠. 등 쪽에 있는 갈비뼈들이 바닥을 더 누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코로 들여 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을 하는 이유는 이 교정 자극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뇌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다리 길이가 짧아진 오른쪽을 골반을 앞으로 돌려주면서 다시 기능적으로 길어지는 방향으로 자극을 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자극입니다. 왼쪽은 골반을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기능적으로 길어진 다리를 짧게 균형을 회복하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5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의 균형을 회복시킨 다음 근력 강화 운동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건 교정 스트레칭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엎드려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능적 다리 길이에서 차이를 보였던 윤주님, 과연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금 복숭아뼈 길이가 서로 같아졌어요. 우와, 정말 같아졌는데요? 담비님과 재수님 역시 전과 후의 차이가 분명하죠? 수건을 이용한 교정 운동은 근육 불균형으로 골반이 기울어진 걸 반대로 기울어지게 만들면서 근육 불균형과 골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방법은 한쪽으로만 다시 기울이는 거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같아지거나 골반의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할 공통 솔루션은 골반의 안정화를 위한 등척성 근력 운동입니다. 이번에 하실 운동은 등척성 운동이거든요. 네. 등척성은 마치 병밀기처럼 근육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담비님처럼 이제 지금 현재 골반이 불편하시거나 약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하시기에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근력 운동이에요. 네. 자, 우선 다리를 90도로 한번 들어 올려 보실까요? 네. 일단은 청소대를 이용해서 한쪽은 뒤허벅지 있는 쪽에 걸치고요. 네. 한쪽은 앞허벅지 있는 쪽에 걸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양손으로 청소대를 잡아보세요. 네. 오른쪽은 당기는 방향으로 밀어주고요. 왼쪽 다리는 내리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네. 서로 교차하겠죠? 네.
이 손으로 잘 잡고 5초 동안 지그시 힘을 줘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교차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청소 밀대를 이용한 등척성 근력 운동은요 5초씩 좌우 번갈아 가며 총 20회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답니다. 마지막 공통 솔루션은 밴드를 이용한 브릿지 운동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밴드를 걸 거예요. 벌써 여기 힘이 들어갔죠? 엉덩이 옆쪽이. 이게 중둔근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내 근육 만져보세요. 네, 여기가 단단해졌죠? 자, 다시 손 위에다 올리시고, 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똑같은 요령으로 엉덩이 들어 올리세요. 엉덩이 근육하고 골반 옆쪽에 힘이 들어가요. 거기를 핵심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내가 걷거나 골반 불안정할 때 잡아주는 근육들이에요. 나를 살리는 근육. 내릴 때마저도 이 긴장감을 유지하시고 이번에 익숙해졌으니까 자, 꼬리뼈가 닿는 순간 그대로 올라오세요. 중둔근과 대둔근을 단련하여 골반 통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동작으로 10회씩 3세트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앞에 했던 두 가지 운동 있죠?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아, 이거 하기 위해서. 네,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브릿지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엉덩이 근육을 수축을 하면 고관절을 외회전을 만들어요. 세 분 고관절의 자세를 보면 내회전된 경우가 많아요. 이 이야기는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대둔근을 활성화시키면 고관절도 외회전을 시킬 수 있고 엉덩이 근육 그 자체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골반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단련시켜야 되는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귀하신 몸을 지키기 위해 2주 동안 골반의 안정화를 돕는 운동과 교정받은 생활 습관을 이어나가도록 했는데요. 송영민 자세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며 솔루션 기간을 보낸 3명의 사례자에게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찾은 병원. 지난번 찍은 사진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네. 이제 골반에 부담을 적게 해주는 자세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럼 몸에 이제 골격이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목에 이런 일자목 있던 것도 없어질 수 있죠, 충분히. 네네. 이게 골반이 골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골반의 문제를 잡으려고 몸의 자세를 잘하면 네. 척추나 네. 경추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척추의 만곡도 좋아져요. 네, 거의 정상 만곡이 됐어요. 네, 제가 봐도 그전에는 이 허리나 골반 쪽에 파스를 진짜 한 일주일에 한 3-4번은 붙이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다른 검사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재수님. 눌렀을 때의 압통 정도를 보는 게 네.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전에는 6만큼 눌러도 통증이었는데 왼쪽 엉덩이를 네. 16파운드까지 압력을 줘도 그제서야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살짝만 눌러도 아팠는데 지금은 더 세게 눌러도 통증이 주는 거죠. 이외에 등척성 근력 검사에서는 약했던 왼쪽 엉덩이 근력이 약 12파운드 이상 상승했고 고관절 가동 범위에서는 왼쪽 신전이 10도 이상 넓어졌습니다. 대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나 이제 인대 네. 이런 것들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네. 관절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런 통증 유발점들이 사라지니까 네.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뭐 크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이게 놀랍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은 윤주님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날에는 솔직히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3일차 됐을 때 제가 좋아진 거를 확 느낀 게 어머 나 지금까지 진통제를 안 먹었네 그때 딱 느낀 거예요. 그다음에 그 운동 좀 센 운동 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풋살팀에는 말을 하고 뭐 키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운동을 하고 한 번에 힘을 확 주는 네네. 아니면 이제 뭐 고관절에 안 좋은 네네. 그런 운동은 좀 줄이신 거고 조금 줄이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네. 사진 찍은 거 너무 봤는데 궁금해요. 네, 측만이 좀 감소한 듯 보여요. 약간 자세 교정을 계속 꾸준하게 하신다고 하면 네네. 이게 시간이 뭐 6개월, 1년 지나면 정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력은 왼쪽은 지난번에 아프셔가지고 근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력이 이제 지난번에 왼쪽이 8.9였다가 36.5로 몇 배 좋아졌어요.
그때는 안 올라가서. 하시기 어려웠었죠. 네. 첫 검사에서는 현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수치였죠. 힘 주신 거예요? 관절 가동 범위도 35에서 46으로, 33에서 45, 또 10도 이상, 10도 이상 각도 달라지면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느끼는 통증 자체가 많이 줄었죠. 네, 일상생활 중에 통증이. 그래서 뭐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통증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죠. 이제 애기 둘을 키우다 보니까 자세도 안 좋아지고. 자세가 정말 안 좋았구나. 요번에 많이 느꼈어요. 네, 네. 이제 자세 잘하시면 아마 또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 많이 빠지셨네요. 체중을 그 짧은 순간에 덜 먹고 더 조금 움직이고. 더 많이 움직여요. 네, 그렇죠. 더 많이. 저쪽에 한번 가보실래요? 네.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예전보다 줄어든 단비님. 뒤이어 등척성 근력 검사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근력은 전보다 떨어졌는데요. 네, 신전은 20도요, 20도. 지난번에 35도였거든요. 지금은 20도밖에 안 되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일단 어떤 운동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가 궁금해서.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힘을 주는 것을 했거든요. 네. 교차에서 이렇게 다리. 그건 얼마나 해보셨어요, 하루에? 그 운동은? 하루에 총 2분. 2분. 근데 이제 운동이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 다 듣고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브릿지는 하루에 한 몇 분이나 하셨어요? 2분 미만. 2분 미만. 네. 사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렇죠. 운동이 효과가 있으려면 하루에 최소한 30-40분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왜 네. 통증이 좀 줄어들었을까요? 그 전에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교정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도 많이 영향을 있죠. 체중만 줄여도 관절이나 근육에 걸리는 부하를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이 통증이 감소되는 거를 잘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근력 강화 운동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근력 운동까지 해서 근력을 늘려서 통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꼭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골반 통증 감소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내 몸을 울고 웃게 하는 것, 나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 행복해요. 그냥 다 좋아요. 주위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냐는 소리를 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선 몸이 안 아프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운동할 때도 기분이 좋고 좀 자신감이 있고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밝아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한 것, 게을리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많이 후회되고 미련이 남아요. 이런 골반 통증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정말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잖아요. 관절의 불균형이라든가 척추의 측만증, 디스크의 손상 같은 더 심각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골반 통증을 일으키는 나쁜 자세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또 골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골반 통증을 해서 괴롭지 않게 벗어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유, 모든 의욕이 막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근감소증은 단순히 노화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면 또 낙상의 위험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가 발생할 확률도 50% 이상 높았고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3배 정도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